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23단원 나머지 옵션 계약을 통한 해칭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앞에서 살펴본 선도나 선물과 다르게 이 옵션 계약은 의무가 아닌 권리를 갖는 계약이 바로 이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선도, 선물, 그리고 수합은 반드시 모든 계약을 맺은 집단이 반드시 거래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 옵션 계약은 롱 포지션인 경우에는 의무가 아닌 권리를 갖는 것이다 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이와 같은 옵션에는 콜 옵션과 풋 옵션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콜 옵션과 풋 옵션 안에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이렇게 있겠습니다. 콜 옵션의 경우에는 미래의 어떤 특정 만기일 혹은 만기일 이전에 기초 자산을 행사 가격에 사는 것이 콜 옵션이라고 하고 그와 같은 권리를 사는 사람을 콜 옵션의 롱 포지션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롱 포지션이 만약에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에 응해서 기초자산을 행사 가격에 건네주어야, 즉 팔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콜옵션의 숏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풋 옵션의 경우에도 풋 옵션은 미래 어떤 정해진 기간에 특정 자산, 행사 기초 자산을 정해진 가격에 팔을 수 있는 옵션이 바로 풋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풋 옵션에서 롱 포지션은 이렇게 정해진 행사 가격에 기초 자산을 나중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쪽이 풋 옵션의 롱 포지션이고, 반대로 풋 옵션의 숏 포지션은 풋 옵션의 롱 포지션이 행사를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렇게 파는 자산을 넘겨받아서 사주어야 하는 이제 그런 의무가 있는 쪽이 풋 옵션의 숏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의 행사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exercise라고 하고, 옵션 계약을 통해서 어떤 기초 자산을 사거나 파는 것을 옵션의 행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옵션의 경우에는 그 만기일 이전에라도 언제든지 행사를 할 수 있냐라고 하는 아메리칸 옵션과, 아니다, 만기일까지 기다려야 돼, 만기일에만 행사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유러피언 옵션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옵션은 아메리칸 옵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옵션에는 차이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선도 계약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쪽이 모두 거래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옵션에서는 콜 옵션이든 풋 옵션이든의 롱 포지션이 행사를 들어올 때에만 숏 포지션이 이제 거래에 응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에서 선도 계약에서는 아까 어떤 계약을 할 때에는 돈이 오고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채무 불이행할 위험이 높다, 신용 위험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옵션에서는 우리가 이 어떤 우리 공부 범위에서는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옵션을 살 때에는 지불해야 되는 어떤 비용이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이렇게 선도와는 다른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콜 옵션의 롱 포지션, 숏 포지션, 풋 옵션의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을 이렇게 보상 프로파일로 표시해보면 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콜 옵션 롱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어떤 행사 가격보다 높아질 때 이익을 보는 케이스가 콜 옵션의 롱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거래에 응해주어야 하는 콜 옵션의 숏 포지션은 그렇게 기초자산의 가격이 행사 가격을 넘어서는 시점에서는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풋옵션의 롱인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밑으로 떨어질 때 이익을 보는 것이 풋옵션의 롱 포지션인 경우이고, 이것의 거래를 응해주어야 하는 풋옵션의 숏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행사 가격 밑으로 하락하면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되는, 이제 그 똑같은 금액을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이 풋옵션의 숏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션을 이용해서 해칭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우선 왼편과 같은 위험 프로파일을 가진 기업이 있다라고 합시다. 즉, 어떤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르면 이익을 보지만 이렇게 떨어지면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사항이 이 기업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걱정이 되는 경우죠. 자, 그러면 파생금융 상품 포지션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격이 떨어질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파생금융 상품을 이용하면 되겠죠. 즉, 풋옵션에 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업의 위험 프로파일이 요 직선이었는데 여기에다가 파생금융 상품으로 풋옵션에 롱을 하면 요것과 요것이 합쳐져서 요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고,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풋옵션에 롱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 일종의 보험료, 그러니까 옵션을 사기 위한 비용, 옵션 프리미엄을 지불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옵션을 이용해서 실제 해칭을 할 수 있는 사례로 우리는 첫 번째 상품의 경우에 상품 옵션을 이용해서 해칭을 하는 사례, 그리고 두 번째로 환율 위험을 해칭을 하는 사례, 그리고 세 번째로 이자율 위험을 해칭하는 사례,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초자산이 상품인 경우에 옵션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품 아니면 원자재의 경우에 대부분은 선물 계약에 대한 옵션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서 선물 옵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표 23.2 이 뒷부분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이, 로우는 각각 그날의 최고가, 최저가를 나타내고 프라이어 세틀은 전날 마감 가격, 라스트는 최근 거래 가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는 행사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CME 그룹에서 거래되는 옥수수 선물 옵션인 경우에는 가격이 8분의 1센트 단위, 이렇게 어퍼스트로피로 된 거는 8분의 1센트 단위로 나타낸 표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월 만기 행사 가격이 392인 옥수수 선물 콜옵션, 즉 콜옵션의 경우에는 요 왼편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렇게 행사 가격이 395인 옥수수 선물 콜옵션을 샀다라고 하면 부쉘당 0.08375달러를 지불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옵션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현재 선물 가격과 행사 가격 간의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가 옵션을 이용해서 환율 위험을 해칭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것은 똑같이 앞에서 나왔던 대로 내가 손해를 입을 수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 파생금융상품, 이 옵션을 이용을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오르는 게 걱정이야. 그러면 환율이 올랐을 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을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에 나온 것처럼 환율 하락에 대한 게 걱정이야. 그러면 환율이 하락했을 때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풋옵션을 롱을 한다든지, 환율에 대한 풋옵션을 롱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율 위험에 대해서 옵션을 이용해서 해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자율에 대해서 해칭을 하는 것은 사실 채권에 대해서 해칭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 이자율이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시장 이자율이 낮아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현만 다를 뿐 이자율에 대한 위험을 해칭을 한다는 것은 채권에 대해서 해칭을 한다는 것과도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이자율 오르는 게 걱정이야 라고 하면 이자율 자체에 대한 콜옵션을 사는 것도 해칭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만 이자율이 오른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풋옵션을 롱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자율 상승 위험을 해칭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율 상한 계약은 일종의 이자율에 대한 콜옵션인 경우고 이제 이것을 이자율 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의 어떤 상한을 이렇게 정해주는 것이고요. 이제 그 반대의 경우가 이자율에 대한 풋옵션에 해당하는 이자율 플로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합하면 이자율 콜라라고 하고 이제 이자율 콜라를 하게 되면 어떤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이자율을 이제 선과 하한선 사이로 이렇게 이자율을 묶어두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옵션들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었는데요. 스왑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인 경우 이것을 줄여서 스왑션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옵션에 대한 옵션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복합 옵션, 컴파운드 옵션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것이 앞에서 보았던 이자율 옵션, 이자율 콜 옵션, 캡션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업들이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았더니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대로 본인 기업들이 위험이 분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파생 금융 상품을 이용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칭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들의 경우에는 일종의 파생 상품을 통해서 뭐 베팅을 한다든지 나와 있는 것처럼 투기를 하기 위해서도 파생 금융 상품을 이용하기도 하더라 라는 것이 재밌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왔었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보았던 대로 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훨씬 파생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더라 라는 것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23단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